진짜 전략 오늘 이 시간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전차 장세가 이제는 보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요즘에 대두가 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 현대차 들 수가 있을 텐데 그렇죠. 삼성전자 또 실적 발표 다음 달 초면은 또 잠정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잖아요. 네네. 잠정 실적 영업이익 전망치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최근 한 7월 말부터 해서 약간 변화가 있었는데 그 삼성전자 주변 여건이 좀 바뀌고 있고 또 지금 바뀌고 있는 뭐 우리 지수가 지금 상대적으로 미국 증시에 비해서 미증시에 비해서 선방하고 있는 건 분명히 삼성전자의 힘도 컸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목표가도 계속 상향이 이루어지고 있고 주변 환경도 지금 빠르게 변하고 있거든요. 가장 빠르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미중 갈등이 계속 격화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지금 결국 중국의 뭡니까 제조 2025입니까 이 테크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국가 전략이 지금 어그러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미국이 엄청난 공격이 감행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나왔던 이슈가 이제 화웨이 이슈. 이제 반도체는 아예 뭐 금수저 전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거기다가 ARM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미국의 엔비디아가 가져가게 됐고 해서 테크주의 명암이 완전히 엇갈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건 사실은 중국의 자업자득이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뭐 텐센트든 아니면 뭐 알리바바든 화웨이든 샤오미든 글로벌 전체로 이제 글로벌 규모로 커진 이 기업들이 큰 이유가 사실은 안보라는 것을 볼모로 해서 중국 시장에 미국 기업이나 글로벌 기업들이 못 들어오게 다 막았지 않습니까? 네. 그걸 통해서 내수에서 키운 덩치를 밖으로 나가서 이제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과 지금 경쟁을 하게 되고 결국 이런 조치까지 내리게 된 겁니다. 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변을 둘러싼 이런 변수들이 가파르게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목표가는 계속 상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최근 9월 들어 나온 리포트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 나온 리포트들이 나오는데 요게 그 각 증권사의 목표가 상향이 몇 개 이루어졌냐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벌써 6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또 3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9월 들어서만 어제까지입니다. 무려 9개 증권사에서 목표가가 상향되고 있어요. 네, 제목도 너무나 좋네요. 그렇죠. 7만 원, 예. 8만 원 타이틀 자체도 굉장히 자극적으로 좋습니다. 굉장히 네. 좋게 나오고 이런 변화는 7월 말부터 조금씩 나왔는데 9월 들어서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에게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삼성전자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 시장의 시총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시장 흐름을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시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삼성전자만 독주하는 시장. 네. 이게 제일 무섭거든요. 삼성전자만 달리고 다른 종목이 싹 죽어버리는 장이 가끔 나오는데 그런 장이 나올지 아니면은 증시를 같이 끌어올리는 장이 나올지 삼성전자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실적 변수와 전망을 잠깐 보시겠는데 중요하죠. 뭐가 변했는가 변한 걸 잠깐 살펴보죠. 우선 반도체 쪽에 영업이익이 지금 한 5조로 상향이 되고 있는데 전체 실적이 그 지난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컨센이 세게 나와도 9조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10조에서 11조까지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한 5조 원이고 그 안에서 화웨이의 어떤 이 실적이 굉장히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웨이가 이제 금수 조치가 내려지다 보니까 이 긴급 주문이 8월부터 있게 됐죠. 7월, 8월 상당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이 긴급 주문 증가가 상당 부분 실적에 도움이 됐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인텔의 7나노 공정이 지연되고 그리고 화웨이만 지금 공격하는 게 아니고 미국은 이 스믹까지도 제재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믹은 중국 1위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5위 업체거든요. 이걸 건드려 버리면은 파운드리 쪽을 지금 키우고자 하는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네. 이런 것들 자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IBM, 뭐 엔비디아, 퀄컴 쪽에서 또 수주를 받는 모습을 아마 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가격은 좀 불안하지만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희망을 조금 키우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 디스플레이 쪽을 놓고 본다 그러면 한 0.5조 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쪽은 화웨이 쪽에 물량이 감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패널 가격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선방은 했다라고 보고 있고
IM 쪽, 스마트폰이나 탭 같은 이런 쪽을 보시면은 신제품 출시 효과가 크겠죠. 이번에 뭐 노트 20도 나왔고, 그다음에 폴드 2도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 그리고 비용 통제를 상당히 강하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네. 있어요. 이런 부분 덕분에 4조 정도의 어떤 이익을 지금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고, 거기다가 화웨이 반사 이익을 상당히 볼 것이다. 지금 반도체를 한 6개월치를 화웨이가 가져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하게 가져갔었는데 이런 물량이 소진되고 내년 어떤 스마트폰 시장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상당한 반사 이익을 누리지 않을까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컸었고, 그리고 가전 쪽을 보시면은 그 TV 출하량이 급증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거의 한 50%에서 70% 급증했는데 이유는 코로나입니다. 외출 못하고 하니까 집에 TV나 키우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집에 인테리어나 꾸미자. 이런 붐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TV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라고 봐서 한 1조 원 정도 보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통신 장비 뭐 브라이즌 공급 계약은 장기 계약이니까 이건 뭐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해서 삼성전자 실적 변수와 전망을 놓게 되면은 화웨이 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악재보다는 조금 호재를 보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인수했던 암 같은 경우도 영국이 엔비디아 쪽에 넘어간 ARM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는 엔비디아 물량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지만 중장기는 사실 좀 두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네. 결국 엔비디아가 GPU에서 CPU 시장과 AP 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장기적으로 아마 인텔이든 삼성과 경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일단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 반도체, 중국과 미국의 어떤 갈등 관계가 삼성전자에게 나쁘지 않다 쪽으로 조금 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목표가가 대폭 다 올라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다가 지금 수급을 좀 보시면은 차트를 좀 보시겠는데 삼성전자 일본과 수급입니다. 위쪽에 차트는 지금 보시면은 상승 채널형으로 지금 추세는 이미 여기에서 한 5월과 6월 정도 사이에서 추세는 이미 한번 바뀌었고, 그 다음에 상승 채널형으로 계속 올라가는 모습이 주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탈했다가 빠르게 안에 들어가면서 다시 상승 채널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쪽에 수급을 보시면 빨간색이 이제 외국인이 되겠는데 이 수급이 6월 정도부터 해서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 외국인 수급 자체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 다만 기관의 매도 같은 경우는 기관은 지금 돈이 없어요. 개인들이 돈을 안 주니까 다 그렇죠. 혼자 개인 직접 투자하다 보니까 네. 환매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이 외국인 수급 같은 경우는 계속 강화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전체 펀더멘탈을 놓고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지금 긍정적인 위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실적 추세는 굉장히 좋죠. 거기다가 차트 추세도 지금 돌아선 상태고, 그리고 위쪽에 외국인 수급 추세 같은 경우도 계속 완만하게 좋아집니다. 만약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계속 몰린다 그러면은 삼성전자 쪽의 어떤 흐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또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 수급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비중을 좀 조절하면서 함께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의 상승과 함께 우리 시장이 또 이 상승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종목별로 확산이 되면서 모든 시장이 좀 같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중요한 대외적인 이슈 중에 하나가 현지 시간으로 15일과 16일 열리게 되는 FOMC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내일 새벽이면은 결론을 알 수 그렇죠. 있을 텐데, 일단은 연준 의장이 평균 물가 목표제 언급한 이후에 또 발표가 되는 네. 첫 FOMC 회의 결과가 되겠고, 대선 그렇죠. 이전에 또 마지막 FOMC 회의가 네.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변수를 눈여겨봐야 될까요? 당장 우리가 어떤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네. 이미 평균 물가 목표제를 얘기해서 장기 저금리 상태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가 믿는 구석이거든요. 가장 믿는 구석. 미국 시장의 조정 같은 경우 속도 조절 정도라고 말씀드렸고, 이 시장 끝나지 않았고, 다만 성격은 조금 바뀌었지만은 유동성 장세는 계속될 것이다. 언제까지? 연준이 유동성을 틀어질 때까지, 회수를 할 때까지, 아니면은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때까지 유동성 장세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근데 당장 FOMC 이번 주 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대단히 낮겠죠. 그러면 과연 연준의 어떤 태도가 바뀔 수 있는 시그널은 뭐가 될 것인가를 네. 생각하면 아마 그건 어떤 자신감일 겁니다. 경제가 이제도 괜찮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겨야 되는데, 그 자신감의 단초가 되는 것은 코로나 백신. 네.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연준은 절대로 안심할 수 없다. 당연하겠죠. 그럼요. 만약에 경제 지표가 좋아지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안 좋으면 절대로 안심 못 합니다만은,
백신이 나왔다 그래 버리면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면 아마 연준은 스탠스를 바꿀 가능성이 높은 거죠. 해서 연준이 언제쯤 스탠스를 바꿀 것인가 보다도 코로나 치료제가 언제 나올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 아마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때쯤 되면은 그때는 유동성 장세가 막바지 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래요?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코로나 백신 개발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를 잠깐 좀 보여드리겠는데 제법 가까워졌습니다. 이게 글로벌 코로나 백신 개발 상황인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더나가 대표적인 업체가 되고 지금 3상을 진행하고 있는 기업들과 한 2상까지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모더나가 지금 임상 3상이 진행되고 있고요. 이게 뭐 한 3만 명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바이오엔텍과 화이자 같은 경우가 임상 3상이 역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금 한 19억 달러 정도치를 계약해서 한 1억 도즈 정도를 지금 가져간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도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와 옥스퍼드 요번에 그 부작용 때문에 임상이 지연된 쪽이죠. 임상이 지연된 쪽인데 이쪽도 지금 3상이 진행되고 있고 미국 정부가 12억 달러 정도를 또 계약했습니다. 역시 1억 도즈 정도가 되겠고 그다음에 켄시노 바이오로직스도 3상 임상이 진행되고 있고 마찬가지로 3상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뒤쪽에 보시면은 존슨앤존스 그다음에 노바백신 사노피 모두에서 3상, 2상, 1상 진행 중인데 미국 정부가 거의 1억 도즈씩은 다 가져갔어요. 1억 회분 네. 다 가져갔기 때문에 거의 한 5억 회분 정도는 확보를 한 게 아닌가. 우리도 지금 한 3천만 회분 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글로벌 코로나 백신 개발 상황을 보면 거의 한 연말이나 내년 초면 대충 시점이 다가와요. 그걸 타겟으로 가고 있고 우리 국내 업체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정부에서 조금 밀고 있는 게 제넥신, SK바이오사이언스, 진원생명과학인데 조금 멉니다. 아직은 2상 전임상 단계예요. 네. 지금 2상과 뭐 동물 실험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년 중반이나 후반 정도를 목표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 글로벌 전체 이 회사들의 어떤 흐름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거의 한 연말 정도나 내년 초 정도가 우리가 타겟을 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정도를 보시면은 유동성 장세가 그때쯤까지 가겠구나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까지 유동성 장세를 예상을 한다면은 또 어떤 종목에 지금이라도 또 다시 올라타서 수익을 네. 극대화를 해야 할지가 관건인데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에 대한 개선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로만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가장 우려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심오하죠. 네. 네.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네. 결국 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잘하는 것을 보자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잘하는 거.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니까 통신 장비, 뭐 디스플레이 정말 우리가 잘하는 거니까 그쪽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우선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 안 볼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진짜 독주할지 같이 갈지 모르겠지만은 삼성전자가 없으면 또 뭔가 허전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은 약간은 좀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K-POP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뭐 어차피 다음 달에 상장도 되지 않습니까? 또 글로벌 전체적으로 계속 그 인기는 성장 가도는 이어가고 있다. 뭐 JYP, YG, SM 모두 고르게 보시면 좋겠고 또 5G 같은 경우도 지금 5G 스마트폰의 출하량이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2억 대가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건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한 15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5 장비, 뭐 안테나 이런 것들이 설비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설비는 계속 이어질 것이고 브라이즌 어떤 삼성전자 수주가 어떻게 보면 뭐 신호탄이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KMW, 오이솔루션 같은 기업들 관심 가지시고요. 게임 쪽은 카카오 게임즈가 한번 히트를 쳤었는데 네. 밸류가 너무 셌어요. 그렇죠. 밸류가 50배, 60배까지 갔었거든요. 무리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 얘기도 나옵니다.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우리가 그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 좀 성장주와 가치주가 좀 섞인 쪽도 좋아요. 너무 밸류가 센 거 뭐 50배, 60배 이런 쪽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고 좀 높아도 좀 20, 30배 수준에서 게임주 중에서 밸류가 가장 낮은 쪽을 보면은 NC나 컴투스 같은 경우가 좀 심하게는 10배에서 한 20배 사이입니다. 네. 굉장히 낮아요. 이런 쪽을 한번 보시면 좋고 콘텐츠 쪽은 이제 또 우리가 잘하는 쪽이니까 뭐 스튜디오 드래곤, 아프리카 TV 보면 좋은데 다만
스튜디오 드래곤은 밸류가 좀 높아요. 제가 말씀드립니다. 미리 밸류가 좀 높기 때문에 이건 중국 모멘텀이 나올 때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는 다 일단 관심 종목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 하나 좀 잠깐 보여드리죠. 네. 실적인가요? 네, 엔터 3사를 좀 비교를 했는데 왜냐하면 다음 달에 가장 우리가 그 중요한 이벤트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상장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보시면은 PR 놓고 보면은 한 50배 가까이가 되거든요. 공모가 상단을 봤을 때 50배인데 제가 보기에는 100배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JYP, YG, SM을 놓고 봤을 때 33배, 36배, 23배에 해당되는 이 기업들은 아마 달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런 관점에서 엔터주에 대한 관심도 계속 다음 달까지 최소한 가져가자. 그렇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장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이제 뭔가 좀 색깔을 떼야 됩니다. 네. 지금 매매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고 지금 회전 속도가 순환매 속도가 빨라지는데 이제는 내가 매매를 할 것이냐 투자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매매라는 것은 매매와 전 투자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매매는 좀 빠르게 이렇게 순환매를 따라가는 것이고 투자라는 것은 한 호흡을 건너뛰더라도 뭐 연말까지라든지 네. 아니면 뭐 심지어 내년까지라든지 한 달에서 한 1년 정도를 호흡을 가지고 가는 것인데 매매는 좀 빠르게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투자를 여러분이 하시겠다 결정하셨다 그러면은 아까 보셨던 실적 전망이 좋은 종목군에 어느 정도 호흡을 좀 약간 길게 가면서 가져가는 거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전체 계좌 수익률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금 조절은 계속 필요합니다. 주식 비중 100%를 가져갔다가 현금 비중 20, 30% 늘렸다가 이 과정을 아마 연말까지는 반복적으로 하시면서 리스크 관리하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색깔을 띄는 게 좋다. 내가 매매를 할 것이냐 아니면은 투자를 할 것이냐 결정해서 하는 게 좋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번 뇌동매매 때문에 까먹을 가능성이 높다. 네. 그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염두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짜 전략 김우식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